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우리 부산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라 불리는 곳들인데요. 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으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나와주신 두 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기자님 그리고 서루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명지 신도시라고 이 강서구에 있는 새로 생긴 한 신도시죠. 여기 인구가 원래 뭐 몇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10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은 명지동의 강서구 신도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입주가 완료된 명지 오션시티, 네.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명지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신호주거단지 이렇게 세 개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총 입주가 끝나면 한 6만 6천여 명 인구 유입 효과가 올 네.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6만 9천여 명 정도 강서구 전체 인구가 2014년도에는 7만 9천여 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9만 한 4천여 명이 강서구 인구로 데이터로 종합되면서 이제 중구하고 동구에 이어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인데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아마 23만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강서구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부산 전체로 봤었을 때 인구가 이렇게 늘었어요. 이제 줄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년 만에 그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 중심에 기장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서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해운대구라든지 북구, 수영구도 그 인구가 증가했는데 특히나 그 서부산 시대 강서구의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그 명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산업단지하고 또 배후 그 주거단지 조성하고 또 교통 그 망이 확충되면서 그 서부산권 일대가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 결실을 맺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 뭐 부산 자체에서 이동보다는 외부에서 가까운 뭐 진해나 창원 이런 쪽에서 많이 왔다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의 좀 뭐 어떻습니까? 성향 분포가 어떻습니까? 좀. 뭐 제가 알기로는 젊은 세대들이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네. 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명지동이 단연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동 중에서 명지동이 최고로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고 그다음에 녹산동, 대저이동 이런 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 인구는 조금 전에 김정희 기자가 얘기를 하셨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이제 세 개가 또 입주를 시작하고 또 입주가 완료되면 4월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인구가 한 1,462명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인구가 아파트가 새로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의 이런 인구 유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미난 통계를 보면 강서구 지역에는 원래 조금 시골이다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연령대가 조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연령대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비도 거의 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 지으신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전체 인구 중에 한 8천여 명이 남자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 6천여 명. 이제 가면 갈수록 남자가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여자 비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비중도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100세 이상의 그 인구가 6명이 분포돼 있고 이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농촌 인구라 그래서 뭐 다 고연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젊은 중년대 그런 나이대 인구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 우리 여자가 더 많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70대 이상
올라갈수록 아. 굉장히 이제 여성 비율이 굉장히 원래 그 많아집니다. 강서구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고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강서구 전체 인구가 한 6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 명지동 그 강서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유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강서구 같으면은 이렇게 산업단지도 지금 많이 이렇게 활발히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분들의 또 이렇게 그 거주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부산에서 전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외지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해서 역에 그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또 공공기관 그 이전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으로 들어온 이제 전입 기업은 78개, 그리고 대신 또 바깥으로 나간 이제 전출 기업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강서구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고루 분포돼 있지만 그중에 이제 강서구 쪽, 명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거기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도 확충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그 주거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뭐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또 세대가 들어서면 어머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교육 부분이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아직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뭐 학교가 너무 모자라서 가밀 학급이다 보니까 하나를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명지 오션시티 조성돼 있는 곳은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국제 신도시 지금 조성하는 곳은 초등학교 하나, 이제 중학교 하나 정도 이제 했고 올해 이제 오션 초등학교도 하나 그 오션 시티에 마련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학급당 그 정원 수가 40명을 넘어서서 과밀학급이었어요. 서부산 권역에 이렇게 과밀학급 지역이 물론 신도시가 조성되면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는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많아봤자 15명,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강서구가 좀 전에 얼마나 맞았어요? 40명이 넘어갔어요. 학급당.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하나가 신설됐는데 그 당시 조성할 때는 이렇게 입주가 많이 될지 모르고 원래 학교 부지 하나가 이제 다른 이제 설립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하나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게 원래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원거리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의 마찰도 사실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그 신입생을 받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된다면 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김 기자님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네. 뭐 자녀분도 아마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네네. 그럼 뭐 학교 다니는데 이사하시고 나서 그런 문제점 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밀이었죠. 거기 초등학교가 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밀이어서 그런 가정들을 이제 저는 이제 지켜봐왔고 또 취재도 물론 했겠지만,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부분에 또 불편함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달라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여보다는 취지에서 이제 뭐 전학도 많이 오고 뭐 나노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나중에 국제 신도시 들어서고 뭐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서면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외국인 학교가 설립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은 학교 이렇게 먼 원거리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거기? 그래서 지금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멀리서는 그러니까 학교육청 어머니하고 그때
한결과 이제 통학버스를 3년간 운영을 해주는 걸로 해서 일단은 원거리 운영은 통학버스 3년간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지원을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조건에서 이렇게 학교로 좀 해달라 그리고 학교도 괜찮은 학교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통학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이제 뭐 기성세대들 출퇴근 문제, 이 교통 문제가 가장 또 이렇게 지금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또 시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통 문제는 좀 해결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강을 하나 사이 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일 불편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그 교육 문제도 문제지만 교통 문제가 또 풀어야 할 개선책입니다. 아파트만 이제 뭐 입주를 하고 이러면 이제 물론 인구도 유입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죄송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교통 문제가 굉장히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강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도 없는 상황이고 사상하고 연결하는 그 이제 경전철 김해랑 연결하는 김해공항이랑 이제 통과하는 그 경전철을 일단 타고 이제 향후 하단하고 이제 연결되는 도시철도망이라든지 이게 이제 구축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출퇴근 교통 정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에서도 이걸 좀 해소를 하려고 버스하고 도시철도랑 그 환승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도농 산단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강서구죠. 그리고 기장 지역이죠. 그 중심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든지 예전에 취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1005번이라든지 지금 현재 168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신설 기존에 있던 아마 3개, 4개 노선 중에 이제 또 3개, 4개 노선이 이제 조금 더 신설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가 없고 그 아까 전에 내부 순환하는 그런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시내버스가 한 6개 정도 노선이 있는데 경남에 차고지를 두고 이제 강서와 이제 사상이나 이런 하단 신평 쪽으로 연결하는 버스가 운행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또 주민들은 마을버스 사실은 좀 의존하고 있는 실태고 사실 마을버스라고 해봐야 뭐 20분에 아니면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차가 없으면 이제 교통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이거 남부에서 만약에 강서구로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온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서 서면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신평을 오는 그러니까 하단 정도에 내려서 하단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명조 오션시티에 있는 주거지를 도는 마을버스를 타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좀 외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맞아요.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낀 게 불편합니다. 그 네. 연초에 서병수 시장이 이제 그 저기 어디죠? 강서구 저 끝쪽에 있는 그 이제 거기서 뭐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아침 회의를 한다고 직원들 보고 이제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청 근처에 사는 분이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넘게 2시간 가까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퇴근 뭐 이렇게 막히는 거 체증이 일어난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새로 이렇게 뭐 지금 학원이라든지 울숙도 대교 외에 뭐 이렇게 또 다리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시설 자체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계획이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서병수 시장이 왔다 갔던 거는 그 가변 차료제라고 해서 지금 출퇴근 너무 많이 막히니까 거기는 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장으로 아니면은 일터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주거지가 형성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못하고 외곽에서 아니면은 그 하는 사람들이 너무 체증이 많이 심해서 그 한 번 그러면은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이용을 해보니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사실은 가변차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차량들한테 한 차로를 늘려주고 나갈 때도 한 차를 늘려주는 형식의 가변차로제는 일단 시행이 됐지만 그리고 뭐 하단이나 또 이렇게
강서를 연결하는 또 도시철도를 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수준에 못 따라오는 거죠.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 동서고가로도 이렇게 뭐 진양 램프에서 차단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이제 강속으로 몰리는 차량들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게 걸리겠네요. 그래서 뭐 교통 문제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렇게 뭐 공공시설 있잖아요. 특히 그 지금 강서구에 영화관 뭐 이런 영화관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알기로도 영화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사하구 또한 영화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이제 그 영화관을 부산 쪽에 이제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만드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멀티플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 강서구 쪽에도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김해로 가든지 아니면 장류로 가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 영화를 보려면 사상에 또 영화관이 하나 있고 하니까 강을 넘어서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시니까 좀 불편한 게 많으실 거예요. 문화시설은 사실은 열악해요. 2020 문화복합 센터를 에코델타 시티 뭐 국제 신도시 들어서면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부산시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영화관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려면 김해로 간다거나 아니면 사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마트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트들은 요즘 워낙에 많으니까 뭐 대형마트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그 흔한 대형마트가 사실 많이 없어서 사실 그런 일반적인 소비는 또 하겠지만 그런 집중적인 그런 소비는 그러니까 외부로 외지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있는 저 경우가 지인이 있습니다. 이제 강서구 그 경마공원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트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근처에 이제 갈 만한 마트가 없어요. 그 슈퍼마켓이 뭐 있겠죠. 근데 차를 이용해서 주말에 뭐 김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그 물건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마 조금 불편하지 실제로 않나. 그런 부분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 뭐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되니까, 그러니까 과소비는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사는 그런 거는 좀 안 하게 되는데.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면 대형마트 부지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주하는 지역이 명지 신도시 오션시티 예. 안에는 그런 어떤 그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습니까? 기존 거는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있고요. 안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과를 찾다가 못 찾아서 다른 쪽으로 나왔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그 강서구 쪽 뭐 이 서부산 쪽에는 지금 대형 병원이 없잖아요. 대학병원급의 그런 큰 병원이 없잖아요. 대형 병원. 혹시 뭐 서부산 의료원도 이렇게 뭐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뭐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일단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고신대병원이 뭐 굵직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동부산권에는 또 뭐 네, 또 그렇게 백병원도 있으니까 있고요. 일단 봐서 뭐 유력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상황이고. 그 양 서부상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의료원 유치하겠다고 그렇죠. 나서서 지금 네. 어느 부지를 할 거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부분이지만 일단은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양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데 주면 강서구에는 안과만 뭐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관이 없는 문제는 집에서 케이블 TV VOD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길 때까지는요. 자, 그럼 그런 이제 뭐 영화관, 뭐 저 병원 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치안,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치안 부분도 인구는 사실 명지 오션시티만 한 8,800세대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고 경찰 차량도 하나밖에 없고 파출소에 뭐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이 경찰관이 한 14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안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이게 거리가 또 강서구가 전체 부산 전체에서 한 4분의 1 정도 면적이니까 면적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그러니까 우리 뭐 찾으러 갈래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인데 여기 다행히 오션시티에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주민센터가 조그만한 거 그냥 하나 생기긴 분관 했지만 같은. 예, 분관 같은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지원센터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사전 투표를 하면서 명지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오션시티에서 명지동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찾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 투표하기도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한 동에 하나 정도만 이제 사전 투표소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먼 이 넓이가 넓은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행정 기관의 그런 이용도 사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서구 쪽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건 이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갖춰 이제 지겠죠. 지금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조금 이제 결국은 세수 확보고 세금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또 주민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세입 같은 경우는 올해는 또 4천억 정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천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용은 그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6%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편리한 이게 어떤 시설들을 조금 짓는데 뭐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발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멘트 한번 좀 해주시죠. 저 서부산 시대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4, 5년 안에 하단이나 녹산 관련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대 문화예술 뭐 회관도 설립을 하겠노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지금 강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좀 계획을 좀 앞당겨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좀 갖춰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침 거기 만약에 뭐 긴급 응급 환자라든지 화재가 났거나 그랬을 때 뭐 119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구급차가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소방을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또 그 환자를 이송해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려면은 그 좁은 도로를 또 지나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참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야. 그런 부분들은 빨리 그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해결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좀 당겨서라도 이런 인구 유입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재하실 분 기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금세 져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연푸른 잎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올 한 해 나무를 성장시키고 버티게 할 잎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